학교 폭력, 교실 붕괴 등 학교 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징계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이 어렵고 또 다른 갈등을 낳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스승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인 대구 학산초등학교 강호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관계 회복 지원단을 만드셨다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예전에는 교사가 수업만 잘하면 됐었는데요. 요즘은 학교 폭력이라든지 교사 학생 간, 교사 학부모 간에도 갈등이 많아지면서 선생님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처리 과정을 보면 관계 회복보다는 좀 징계와 처벌에 좀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일례로 학교 폭력으로 좀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학생이 자기가 보기에는 웃고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근데 피해자 학생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 학생은 또 보복을 당하고 두렵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좀 해결해보고자 초중고 선생님들과 함께 2015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 후에 대구 교육청에 제안을 해서 2019년에 관계회복지원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교육청에 파견교사로 근무하면서 실무 책임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원단이 갈등 현장에 투입되면 보통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먼저 갈등 당사자들 따로 만나가지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 일이 본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상대를 만나서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요. 동의가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갈등 당사자를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기의 마음, 감정,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자신에게 소중했던 욕구에 대해서 말하고 경청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면 서로가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3, 4주 후에 다시 이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약속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회복적 대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회복적 대화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왜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 내면의 스승이 있다, 내면의 빛이 있다, 내면의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고 열린 질문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 과정을 찾아가는 것을 돕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래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이라 하면 학교 폭력 아니겠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중학교 여학생들 사이 5대5 갈등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했는데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학교 폭력으로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었고 심지어 그 결과로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간의 다툼으로 커지고 고소까지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학생을 칭찬을 하면 상대측 학생과 학부모가 왜 편애하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와 지역교육청까지 나서가지고 여러 차례 좀 화해를 시키려고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오해와 불신이 좀 쌓이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좀 지원단이 투입이 되고 회복적 대화 모임을 하면서 서로 좀 진솔한 마음을 나누고 오해도 풀고 약속을 정하고 현재까지도 좀 관계가 좀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지원단이 참여했던 갈등 사례 중에서 한 7, 80%가 이런 회복적 대화 과정으로 해결이 좀 잘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통제를 잇는 이른바 교실 붕괴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지원을 하신다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가장 힘드시니까요. 그분을 모시고 교사 돌봄 서클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생님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과정이겠죠. 그러고 나서 지원단이 그 교실에 방문을 해서 회복 프로그램을 한 2, 3회기 정도 진행을 합니다. 네. 한 예로 중학교에 과잉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선생님도 힘들고 반아이들 피로도도 엄청 높아진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들어갔었고 그때 이제 문제 해결 서클이라는 회복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 아이 특성을 좀 이해하게 되었고 네. 이 아이도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좀 각성하고 좀 고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지역교육계가 이 지원단에 거는 기대도 클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합니까? 제가 이제 올해 교편을 잡은 지 24년째인데요. 제 초임 때랑 비교해 보면 학교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한 학급에 평균적으로 한 2~3명 정도는 교사가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 관계회복지원단이 한 30명쯤 되는데 다들 학교에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파견교사로 나와 있는 한 5~6명 정도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좀 언제든지 학교를 좀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상시 인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좀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교실에서 말썽을 부리고 좀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좀 학대받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을 하면 좀 외면하고 협조적이지 않기도 하고요. 사실 부모도 처음 부모다 보니까 자기가 부모에게 보고 배운 그대로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문제 행동이라는 게 그 기저에는 사랑과 관심이 결핍되어서 어떻게든 자존감과 소속감을 찾으려는 아이들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왔는데 교사 입장에서 20, 30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모두 이렇게 주기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깊이 주기에는. 그래서 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 간에 서로 좀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돕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학교라든지 부모 학교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호민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